안녕하세요. 정꾸의 기업안전 보객이 정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한도 크린텍입니다. 한도 크린텍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일단 강반천 회장은 유명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강반천 회장님이 이제 4월 3일 기사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1등 기업에 대한 투자 적기로 꼽았던 국내 1세대 가치 투자자 강반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 카본 블록 필터 업계 1위 업체 한도크린텍 지분을 사들였다. 약 30억 원을 들여 한도크린텍 주식 21만 6,085주 지분율 5.37%를 매입했다.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이거는 4월 기사인데 이때 30억에 21만 주 정도면 약 13,800원 정도, 한 14,0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25,000원이니까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올리신 거죠. 그러면 이때 왜 이 회사를 샀는지 우리는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넷플릭스랑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 그리고 코웨이랑 지금 오늘 다룰 한도크린텍 이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독형 서비스라는 거예요. 구독형 서비스는 매달 혹은 일정 기간마다 금액을 내면 마음껏 서비스를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 넷플릭스도 월 10,000원 정도를 내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고 어도비 같은 경우도 월이나 1년 구독을 하면 포토샵이나 아니면 뭐 프리미어 같은 어도비 제품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 코웨이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제품을 사야 되는데 정수기를 이제 렌트 시장이라는 거를 개척하면서 월 얼마를 납품하면 정수기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뭐가 좋겠어요? 매월 월세 받는 것처럼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죠. 이건 월세 받는 거랑 것처럼 되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도크린텍은 이 정수기업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필터죠. 그 필터 중에서 녹이나 잔류냄새 등을 없애는 정수기 카본 필터 1위 업체예요. 제가 쓰는 정수기 필터도 확인해 보니까 카본 필터가 4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정수기를 쓰려면 4개월마다 카본 필터는 사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매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쓰는 제품들입니다. 4개월. 매출 실적을 보면 크게 보면 카본 블록 필터가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복합 필터, 공기청정기용 탈취 필터, 냉장고용 탈취 필터 이런 시장이 있는데 카본 블록 필터가 압도적이에요. 거의 한 82%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한도크린텍 밥줄은 카본 블럭이고 이 카본 블럭이 정수기 필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수기가 잘 팔리면 매출이 오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출 정수기 필터에서 카본 블럭 필터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보면 매출 상승률도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거는 3분기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12개월에 대한 매출인 거고요. 여기는 9개월에 대한 매출인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정수기 필터 매출을 보면 9개월 매출이 작년 12개월 매출을 거의 근접했어요. 9달 매출인데. 미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정수기 시장이 어느 정도 더 성장했다는 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거를 알아볼게요. 일단 우선 정수기 시장이 어떤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정수기 시장의 단점이 시장은 꽤 렌탈 시장이 40조 원으로 꽤 큰 규모예요. 근데 문제는 코웨이가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이제 뭐 LG전자, SK매직, 쿠쿠홈시스, 청호나이스 이런 여러 회사들이 계속 달려들면서 경쟁이 심해졌죠. 그런데 이 한도크린텍은 여기서 말하는 LG전자, SK매직, 웅진코웨이 이런 주요 회사들 여기 보면 여기 상위권에 나온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서 다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수기 시장 이렇게 보면 뭐 얼음 정수기 나오고 뭐 냉장고에도 정수기 붙이고 커피도 나오는 정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박 터지는 싸움이 있는데 이곳에 납품되는 필터 중에서 카본 필터는 여기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박 터지게 싸워도 웃고 있는 거는 한도 크린트는 웃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카본 필터는 이쪽에서 납품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경쟁사는 없어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경쟁사는 보면 크게 보면 두 업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두 업체가 웰텔이라는 무슨 뭐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서 정수기도 만들어서 파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자회사인 웰트웰텍이라는 곳이랑 청원 아이스 자회사인 마이크로필터라는 두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까 말했듯이 필터 전문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 회사에서 납품하는 정수기에 쓸 필터를 만드는 수준의 생산 정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메인이 아니고 한독 크린텍이 메인인 거예요. 그 필터의 전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독 크린텍이 국내 주요 정수기 업체 필터 수요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가 카본 블록 필터의 1등 업체예요. 아무리 이렇게 정수기 시장이 경쟁이 심해도 얘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얼마나 좋겠어요. 정수기가 구독경제처럼 매월 납품이 되고 월 구독처럼 나가고 그러면 그게 계속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필터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니까 매달 갈아야 되고 그럼 되게 안정적인 매출이 난다는 곳이에요. 거기에 경쟁이 심한데 독점적인 거고요. 그러면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여기가 매출이 점프할 수가 있겠어? 안정적이면 뭐 주가가 그냥 스물스물 오르거나 현상 유지할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게 통신사 같은 곳이죠. 그럼 여기도 점프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먼저 매출이 점프업 하려면 어떤 게 만족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스타크래프트 다 아시죠? 게임이랑 비교를 하면 뭐 쉽게 생각하면 저글링을 생산할 때 공업이나 뭐 발업 같은 거에서 이동 속도 업이나 이런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존 유닛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저글링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 히드라나 뮤타를 만들어서 다양한 유닛을 생산해서 조합을 좋게 해서 더 많은 뭐 더 유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멀티를 띄워서 미네랄을 확보하기도 하죠. 이것처럼 회사의 매출이 점프업하는 것도 이거랑 비슷해요. 이런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기술력을 높여서 뭐 생산 단가를 낮춰서 이익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경쟁사 대비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미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는 뭐 독점이니까 경쟁력 확보라는 게 좀 애매하고 이익률 증가에 대한 점이 장점이 되겠죠. 이런 최적화의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히드라를 생산하고 뭐 이렇게 뮤타를 생산하는 것처럼 여기서 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거냐. 그러면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면 추가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멀티 뛰는 것처럼 뭐 해외나 아니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도 크린텍을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최적화 자동 생산 라인이 여기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드는 제품을 더 많이 만들거나 뭐 추가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한 효율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찾아보면 자동 라인을 구축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참고로 지금 생산 능력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공장 가동률은 거의 뭐 94%, 95% 거의 뭐 풀가동 중인 거고 이 자동 생산 라인이 어느 정도냐면 영업이익률이 2%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했거든요. 이게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자동 라인 한 대당 생산 능력을 보면 자동 라인 여기 데이터가 있죠. 대충 여기가 아까 전에 3대가 운영 중이고요. 지금 그 다음에 기존 라인 사람이 아마 들어가는 라인이겠죠. 여기 7대가 있어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거를
역으로 7대가 있고 생산 능력이 나오니까 이거를 역계산하면 기존 라인 한 대당 하루 생산 능력이 대충 24만 대예요. 24만 개. 기존 라인이. 그런데 자동화 라인은 한 대당 약 34만. 이 생산 능력이 대충 계산해보면 40%가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이 옛날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는 24만 개를 생산하면 여기는 34만 개를 생산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일단 한 개당 생산 능력이 얘는 6.7초였는데 5.5초로 생산 속도도 빨라졌고, 두 번째가 근무 시간이 이제 사람이 들어갈 때는 하루에 20시간밖에 못 돌렸는데 이제 자동화 라인이 되면서 24시간을 돌릴 수 있으니까 이 가동 시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시너지를 내서 40% 정도 생산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한동안, 참고로 이제 지금 3대가 있는데 2020년 하반기에는 이거 한 대를 더 추가해서 4대가 될 거예요. 이 말은 생산량이 좀 더 늘어날 걸 가정을 해서 아마 추가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루 34만 개 정도가 더 생산을 가능한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는 거고, 아마 이런 자동화 라인이 아닌 곳이 아직 7개나 있잖아요. 이게 노후되면 자동화 라인으로 바뀌면서 영업이익률이 드러나고 생산 능력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글링만 생산해서는 스타에서 못 이기잖아요. 그때 공중윤이 오면 지지쳐야 되죠. 뮤타로 그러면. 그런 것처럼 한도크림텍도 카본 필터만으로는 이런 나중에 시장이 포화됐을 때 매출이 정지될 거잖아요.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심에서는 새우깡이 인기가 좋은데 이게 매출이 우리나라 인구가 뭐 무한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계인구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잘 팔리고 있으면 뭐 매운 새우깡을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아니면 네이버가 포털 시장에서 인기가 있지만 걔도 이제 점유율이 거의 독점에 가까워지니까 뭐 네이버 페이, 네이버 웹툰, 네이버 쇼핑에서 이거 확장해서 더 매출을 더 다양하게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카본 필터만으로 하면 지금 일단은 몇 년 동안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서만 보고 있으면, 이 카본 필터만 보고 있으면 매출이 나중에 여기가 줄면 어떻게 될 거야? 미래에 대한 거나 다양한 매출을 확보해야지 좋거든요. 근데 한도크림텍의 단점이 독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정수기에서 쓰잖아요. 정수기에서의 필터에서 납품이 되는 것들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새로운 시장을 여기서 확보했어요. 보면 에어필터 쪽인데 여기는 보통 이제 탈취 기능이 있는 쪽, 왜냐면 여기 활성탄 이런 카본 필터 이런 쪽이 냄새를 잡는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탈취 필터 쪽에 진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매출은 좀 카본 블록 필터에 비하면 적은데, 이건 예상이니까 일단은 빼고 생각하더라도 성장하고 있다. 이거 보면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 거에서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도크림텍의 단점이 결국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에 그 소모품을 납품하는, 거기 있는 걸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시장을 늘릴 수 있는 거는 못하는 거죠. 정수기 시장이 크고 공기청정기 시장이 크면 커지겠지만 독자적으로 못 크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가 이런 거에 전문점이고 독점적이니까 고깃집이나 아니면 흡연자들도 아직도 많잖아요. 흡연자를 위한 흡연룸 같은 거에서 그런 탈취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탈취에 특화된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필터랑 같이 제공해서 뭐 그런 업체에 같이 납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러면 독자적으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이런 에어필터 시장을 진출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여기도 점점 점유율을 늘리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은 뭐겠어요? 멀티뛰기. 판매처 늘리기가 가능한가?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시장은 지금 보급률이 60% 정도예요. 정수기 보급률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50%가 넘는 독점적인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카본 필터 같은 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석회질이 물에 많아서 사실상 설거지할 때도 정수물 안 쓰면 뭐 하얀 거 묻어나고 그래서 여기는 거의 뭐 우리나라처럼 보다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성숙 단계예요. 안정화 단계니까 드라마틱한 정수기 보급이 되긴 힘들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뭐 단가 상승률에 대한 것만 얻어오는 거지,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거는 국내에선 힘들다는 거거든요. 대신 해외 진출을 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생 경제라고 해야 될까? 정수기가 잘 나가야지 결국은 판매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시장이 어떤지 봐야겠죠. 정수기 시장의 해외 진출 시장이. 해외는 지금 보면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0년 9월 기사인데, 세계로 뻗어가는 K렌털, 현이스 통한 한국형 서비스. 보면 우리는 이제 보면 코웨이에서 코디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걸 케어해주고 필터 갈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외에 진출을 해서 지금 코웨이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도 뭐 웅진 코웨이 말고 쿠쿠홈시스, SK매직, 뭐 청호 나이스, 여러 가지 회사들도 지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진출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국내는 이미 포화지만 해외 시장이 지금 아까 전에 점유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은 아직 점유율이 이 정도니까 뭐 우리나라 수준은 올라온다고 해도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쪽 회사에 있는 정수기 업체랑 경쟁을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추가 매출, 그 정수기 납품처가 생기는 거니까,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 증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트를 봐야겠죠? 왜냐면 다시 정리를 해주면 국내는 힘들지만 해외는 매출이 지금 정수기 시장이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어.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카본 필터만이 아니라 공기 에어 필터 시장도 창출해서 새로운 시장도 나왔어. 되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차트가 안 좋으면 한동안 고생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영업이익이랑 차트를 비교한 건데, 이게 2019년이 영업이익이에요. 얘는 매출이 아니라 61억이에요. 보면 이 정도 수준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 이게 2020년에 87억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2019년 대비는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 공장도 이제 자동화하면서 그 기존 공정 그 대비 한 40% 정도 효율이 좋아졌고, 생산량이. 그 다음에 해외 진출도 지금 시작했으니까 매출은 이 이상으로 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래서 이게 고평가됐다고 보긴 어렵고, 좀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더 슈팅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일봉 차트를 볼게요. 여기서 고점이랑 저점을 제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린 건데, 이 박스권을 잘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수급선이라고 하는 61선이 파란색 선인데, 이 위에서 잘 놀고 있죠. 이거는 되게 안정적으로 차트도 되게 우상향하고 있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반천 회장님이 매입한 시기가 대충 3월 말쯤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시기쯤에 사셨을 것 같거든요. 이때 샀는데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알았다는 게 좀 아쉬운데, 왜냐면 지금 박스권 차트만 보면 이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 박스권 밑으로도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세가 약간 약하방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박스권 이 밑에서 오면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늘려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아쉽다? 이게 올라가는 시점에 샀어야지 좀 안심이 되고,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파란색이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단기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차트 이 박스권 안에서는 놀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이 밑에서 조금씩 매집하면서 매수하면 되게 좋은 알짜 회사인 건 확실해 보여요. 근데 이 회사를 지금 한 게 너무 아쉽네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내년이나 그때는 제가 기업 분석만이 아니라 제가 투자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아니면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